안녕하세요. 박용준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웹 프로그래밍의 세계, 웹 개발의 세계, 웹 디자인의 세계로 만약에 들어왔을 때, 웹 관련된 기술의 두 번째, 여러분들은 이미 HTML5를 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두 번째가 바로 이번 시간이고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즉 CSS의 세 번째 버전인 CSS3에 대한 기초적인 입문 과정입니다. CSS는요, HTML로 문서를 만들고요. 그 문서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CSS, Cascading Statistics라는 거죠. 이번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목이에요. 그냥 어떤 속성은 예를 들면 칼라라는 이름의 속성은 색상을 변경하고, width라는 속성은 가로 길이를 변경하고, 이렇게 뭐는 속성과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CSS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들과 속성값,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웹 쪽에서는 반드시 세 개의 과목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HTML5, 두 번째가 이번 시간에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볼 CSS3,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이 세 개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순서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서버 측 기능인 노드.js로 할 수 있고, C샵이라든가, 자바라든가, ASP.NET 이렇게 서버 측 기능으로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주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모든 웹 프로그래밍의 세계 첫 번째 HTML5, CSS3, 자바스크립트의 이 세 개의 짝꿍을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제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진행한 HTML5 강좌를 대부분 들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HTML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CSS3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하신 분들도 있겠고요. 어쨌든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인 CSS3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를 어떻게 꾸며내는지, 이거에 대한 과정, 어떻게 레이아웃을 잡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과목입니다. 이번 과목은요, 제가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CSS 과목은 뭐는 뭐다, 어떤 속성, 어떤 역할을 한다, 요거 어떤 속성에 어떤 값이 있는지, 이 정도로 약간의 암기 과목이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이제 들어가면서 각각의 속성의 속성값 사용법을 캐스케이딩 스타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배우는 CSS라는 이름으로 CSS 3.0, CSS3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SS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어떤 스타일이 적용되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냥 영문 이름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영문 이름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HTML로 어떤 이제 문서를 꾸미고, 이제 문서를 나타내고요. 문서를 표시하고요. 그거를 CSS로 문서를 꾸미는 역할, 좀 더 예쁘게 꾸며주는 역할이 CSS의 기능입니다. 즉, 문서 내용 컨텐츠는 HTML로, 문서 표현은 스타일 시트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일 시트 같은 경우는 테이블 태그라든가 프레임 태그를 사용해서 어떤 레이아웃을 만들었던 거를 그냥 div 태그라든가 스팬 태그 등등을 사용해서 기본적인 이제 웹 표준에 맞게 스타일을 정의한다든가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글자 크기라든가 글자 줄 간격, 배경 색상도, 즉 어떤 색상이라든가 크기라든가 레이아웃 관련된 거는 다 CSS의 영역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CSS 어떤 규칙들, 어떤 속성들의 집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CSS에 대한 또 이제 왜 CSS를 사용하는가요? 해서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서 관심의 분리라는 이름의 기능을 일반적으로 이제 웹 프로그래밍 영역에서 많이 씁니다. Separation of Concern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HTML 너는 문서 만들어라. 문서에 대한 구조라든가 어떤 이제 의미 있는 어떤 태그로 문서를 만들어라. 이제 너의 역할은 이거다. 그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포매팅, 크기라든가 색상이라든가 디스플레이, 모양이라든가 레이아웃이라든가는 CSS 네가 담당해라. 이렇게 이제 관심사의 분리를 한다라는 거죠. 나눠서 일을 하자라는 거죠. HTML 문서를 만들고 그 문서 꾸미는 건 CSS가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동적인 어떤 기능들, 어떤 로직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라. 그래서 웹은 이렇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SS에 대한 어떠한 표준 명세서는 여기 경로를 가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이제 영문으로 표시가 되고 이제 읽기 딱딱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로서 이제 살펴보는 거고요. CSS에 대한 이제 가장 일반적인 버전은 CSS 2.1인데요. 무려 이제 2010년도 훨씬 더 너무 이제 오래전에 10년도 더 전에 어떻게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CSS3 버전에 맞춰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도 CSS3를 지원하지 않는 웹브라우저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는 CSS3로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특정한 부분은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는 CSS로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하는 것보다는 이제 CSS 프레임워크, UI 프레임워크인 부트스트랩이라든가 아니면 자바스크립트의 jQuery를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선별적으로 새로운 어떤 내용들을 같이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스타일 시트, CSS,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에 대한 문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앞에 어떤 셀렉터라는 개념이 오고요. 선택자, 선택기라는 개념이 오고요. 그래서 이제 태그의 속성에 속성 값을 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p 태그의 컬러라는 이름의 속성을 레드로 줘서 색상을 이제 레드로 주고요. 폰트 사이즈라는 이름의 속성을 30픽셀로 줘가지고 크기를 30픽셀로 둬라. 이렇게 속성의 속성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CSS 스타일시트의 문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법이 이렇게 돼요. 셀렉터, 프로퍼티, 밸류, 프로퍼티, 밸류, 프로퍼티, 밸류 이런 식으로 콜론과 세미콜론으로 이루어져서 어떠한 속성의 어떠한 기능에 대해서 태그가 주로 들어오겠죠. 어떠한 기능에 대해서 어떤 속성의 어떤 속성값, 어떤 속성의 어떤 속성값 이러한 속성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CSS 문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CSS 문법은 이제 앞에 태그도 올 수 있고 어떤 셀렉터라고 해서 어떤 이제 어떠한 요소라든가 어떤 스타일을 지정할 대상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속성과 속성 값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속성의 어떤 속성값, 어떠한 선택자의 어떠한 셀렉터의 속성의 속성값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제 셀렉터는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샵은 id고요. 즉 HTML 문서에서 샵으로 어떤 속성을 지정하는 거는 id 속성은 샵으로 우리가 CSS 가져올 수 있고요. 점 클래스 점으로 이제 클래스 속성 값으로 선언해 놓은 거는 점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부터 일단 먼저 보고요. 샵 id 점 클래스. 자,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 나갈 거고요. 자, 셀렉터 영역, 선택기 영역에는 일반적인 태그가 오고요. 점 클래스가 오고요. 샵 id가 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떤 태그가 올 거고요. 점 클래스 이제 HTML 태그에 이제 클래스라는 이름의 CSS 클래스라는 이름의 속성을 사용하게 되면 점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ID 속성을 만들어서 선택해 놓은 거는 해시태그, 이제 해시 문자열 또는 샵이라고 불리는 거, 샵 기호로 우리가 접근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셀렉터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발음할 때 약간 셀렉터라고 발음하는데요. 예, 셀렉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태그라든가 클래스 속성이라든가 아이디의 속성 그거를 이제 또 조합해서 p 태그의 클래스 속성이 AAA인 것 또는 클래스 속성이 AA인 거에 자식 요소로 이제 BBB 또는 CCC 밑에 DDD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슈도 클래스라고 해서요. 슈도 클래스 또는 슈도 요소라고 해서 콜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A 태그 중에서 링크는 뭐를 할 거냐 또는 p 태그 중에서 콜론 퍼스트 차일드 첫 번째 요소는 뭐 할 거냐 이런 식으로도 어떤 거를 이제 스타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HTML 태그에다가 어떤 속성을 주고자 한다면 태그 이름에다가 중괄호 닫권에다가 속성의 속성 값을 주면 돼요. 예를 들면 h2 태그, 헤더 2 태그에 대해서는 폰트를 맑은 고딕 또는 버다나로 주고요. 폰트의 웨이트라는 이름의 속성을 줘서 볼드체로 표현하고요.
컬러는 뭐 블루로 표현해라. 이렇게 속성의 속성 값들 또는 속성의 속성값, 속성의 속성 값을 특정한 태그에다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그에 클래스라는 이름의 속성이 지정된 모든 요소에 대가 무엇인가를 주고자 했을 때는 점 클래스라고 제 발음하죠. 예, 점이라는 속성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점 타이틀은 어떻게 하자? 그 컬러의 레드라는 이름의 속성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 속성은 하나의 이제 HTML 페이지에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 속성을 여러 개 둘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요소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HTML은 이제 예를 들면 클래스에 타이틀이라고 줬다. 그럼 타이틀이라는 이름의 속성에 대해서는 모든 값을 컬러를 레드로 줘라.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HTML 태그에는 클래스 속성을 두고요. 그거를 요거에 대해서 요 클래스 타이틀이라는 이름의 속성을 갖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어떤 스타일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점 클래스 이름 타이틀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 값은 모든 타이틀 태그에 대해서 이제 레드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iv 태그 중에서 앞에다 이제 div 태그 중에서 타이틀 속성은 타이틀이라는 이름의 클래스 속성을 갖는 거에 대해서만 주고 싶다 하면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div 태그에 타이틀 주고 스팬 태그에도 타이틀 줬으면 뭐만 요거 앞에 있는 div 태그에 있는 타이틀만 레드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div 태그에 해당되는 헬로 div만 이제 레드 색상이 적용되고 스팬 태그 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점 클래스 샵 id. 자, 그래서 샵 id. 그래서 id 속성은 샵이라는 이름의 키워드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점 클래스 샵 id라고 계속 발음하는데요. 샵 id는 모든 요소 중에서 id를 갖는 요소. 그래서 하나의 HTML 문서에 id를 갖는 HTML 요소는 딱 하나만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일한 값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샵 헤더라는 이름의 id를 갖는 id 값을 갖는 거에 대해서 폰트 패밀리, 폰트 웨이트, 컬러라는 이름의 세 개의 속성을 부여를 해줘라. 이렇게 샵 id 속성이 헤더인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세 개의 스타일을 적용해라.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이 방법을 한꺼번에 보여드리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셀렉터는 어떤 태그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렉터의 스타일 이름에 스타일 속성 값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태그의 속성의 속성 값. 이제 샵으로 어떤 아이디 이름의 속성의 속성 값. 점으로 클래스 이름의 속성의 속성 값으로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TML 문서의 스타일로 시작과 끝을 잡고 또는 이거를 외부에다가 이제 site.css 파일 만들어 놓고 링크 태그로 읽어올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이번 시간에 잠깐 그냥 이론적인 내용을 단어로 한번 쭉 훑어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실제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직접 타이핑 레벨로 코드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스타일 태그라든가 링크 태그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HTML 태그에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은 인라인으로 정의하는 거는 스타일 태그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HTML 태그에 스타일 태그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 주로 헤드 태그 안에 많이 옵니다. 그리고 외부 파일에다 정의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아예 파일을 뭐뭐뭐.css 파일로 만들어 놓고 링크 태그를 사용해서 인클루드 시켜서 포함시켜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강의할 때는 주로 인라인으로 사용하는데요. 스타일 태그를 사용하는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운영할 때는 외부에다 따로 CSS를 만들어 놓고 링크 태그로 읽어오는 것을 권장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페이지와 요소에 어떤 CSS를 적용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외부 파일에다 링크를 거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따로 site.css 파일 만들어 놓고 링크라는 이름의 태그를 통해서 읽어오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페이지 원하는 곳에다가 스타일 섹션, 스타일 태그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 CSS 문법을 적용해서 해당 페이지에서 해당 스타일을 적용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모든 태그에 스타일이라는 이름의 어트리뷰트, 스타일 이름의 속성의 속성 값으로 바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iv 태그에 스타일이라는 이름의 속성의 이제 태그 CSS 속성의 값, CSS 속성의 값 이런 식으로
스타일 속성을 통해서 스타일 어트리뷰트라고 제가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어트리뷰트를 통해서 직접 태그에다가 직접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외부 파일에다가 만들어 놓고 링크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 스타일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 스타일 속성을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HTML 문서에다가는 어떻게 이렇게 HTML 문서로 이제 문서를 꾸미는 거죠. 태그라든가 id라든가 클래스 속성을 가지고 어떤 문서를 꾸며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뭐 이제 코드가 보여지겠죠. 뭐 요거는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안 해놨네요. 슬라이드 만들 때 제가 덮어쓰기를 안 했구나. 예, 다시요. 그러면 div 태그에 대해서는 폰트 웨이트는 볼드체로 두고요. 샵 1, 1이라는 이름의 id를 갖는 속성은 샵 id 클래스라고 제가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main이라는 이름의 속성은 폰트 스타일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게 되면 요거 이제 텍스트가 이제 바뀌겠죠. 제가 슬라이드를 두 번 만들었는데 하나를 업데이트를 안 했습니다. 2014년도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2016으로 업데이트 된 거 이렇게 해서 얘는 볼드체, 얘는 레드, 얘는 이탈릭 이렇게 그래서 div 태그 모든 div 태그는 다 볼드체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세 개가 다 볼드체로 보여지겠죠. 샵 1은 하나만 2016만 레드로 되는 거고요. main이는 뭐 main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갖는 건 딱 하나 현재 소스에서 하나만 있지만 여러 개 왔을 때도 다 어떻게 이탈릭제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